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장중 중국에서 이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비유하면서 중국의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 이후 이 중국의 통제와 규제는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로 인한 우려감에 우리 시장도 좀 위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 펄어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때그때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펄어비스는 6월 28일 자사의 대표적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의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기대작 붉은 사막이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인해서 출시를 연기하였고, 여기에 중국 게임 규제 분위기가 심화가 되자 판호 발급으로 인한 기대감을 반납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하락도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임업계 특성상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조치를 하였고, 우리나라 게임 매출은 이에 최소 10조 원, 최대 17조 5천억 원가량이 증발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48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는 약 15조 원 정도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게임을 즐기는 인구 숫자만 해도 6억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시장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게임 내 캐릭터 및 의상, 콘텐츠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예 중국인 캐릭터나 의상도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판호 발급 문제로 중국 진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낸 크래프톤이 대표적입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18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글로벌 출시했지만 중국에서는 제대로 서비스할 수 없어 이듬해 서비스를 종료했었는데요. 이후 텐센트가 화평정영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똑같은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업데이트하면은 화평정영으로 바뀌고 이용자의 데이터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죠. 크래프톤은 이 화평정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IPO를 준비를 하면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판호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텐센트와 크래프톤이 편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판호 발급 역시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편법도 이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게임업계 자체적인 역량이 올라오면서 판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이전처럼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예전에야 중국 게임들은 질 낮은 그래픽과 콘텐츠 등 우리나라 게임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연하게 떨어졌지만, 중국의 게임사들이 이제 좀 자체적인 기술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중국의 게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주변국뿐만 아니라 서구권까지도 흥행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게임 개발 경쟁력도 인정을 해야 할 수준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도는데요. 여기에 이번 이 중국 정부가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국의 게임도 규제하겠다라는 좀 조치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더욱 짙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타겟팅을 이제는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나 인도, 북미 등 다른 시장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동남아나 인도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그 시장의 캐파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북미의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열려있던 곳이니만큼 경쟁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펄어비스는 차기작 출시 연기와 직전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이 되었던 중국 서비스 문제가 좀 아예 엎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이 펄어비스의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게임업계를 향한 스탠스가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지금 중국이 게임업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게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지난 40년간 이어온 이 개혁 개방 스탠스가 일부 주요 기업들의 집중된 성장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이 심화가 되었고, 이에 국민적인 불만이 높아지자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와 규제로 스탠스를 바꾸는 와중에 주요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빅테크와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은 사실 뭐 정부 마음대로 이것저것 뭐 강제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알리바바, 뭐 마윈의 경우도 있고, 이전부터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당국이 마음대로 주무른 곳이다 보니까 텐센트 역시도 이런 규제에 있어서 중국 당국에 두 손 두 발을 모두 든 상황입니다. 자국의 게임사에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특히나 최근 김치나 뭐 한복 등 문화적인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호의를 보일 거란 기대는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지금 이 펄어비스의 주가 하락은 주가를 상승시켰던 기대감이 소멸할 지경인데다가 차기작 연기라는 자체적인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마냥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 상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펄어비스 이 자체적인 모멘텀이 새로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검은 사막 모바일의 판호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개발 중인 붉은 사막 역시 중국에서 기대작 순위에 랭크가 되는 등 중국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지금의 중국발 규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상황은 조금 더 지쳐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만큼 지금의 이 예기치 못한 악재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중국 내 규제가 미국과의 줄다리기 간의 액션으로서 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은 해소가 좀 빠르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중국 당국의 기업 길들이기, 국민들의 불만 감소 등이 이유라면은 보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게임주 급락을 야기시켰던 이 경제참고부의 기사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에 텐센트의 낙폭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로 축소가 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좀 동시간대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후에 좀 다시금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복세를 다시금 좀 반납하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 내용이 좀 명확하게 뭔가 결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의 이 게임 길들이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어떤 식의 좀 시나리오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변화하는 상황이나 뭐 그날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